이전까지는 문자열을 다루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큰 주제인 자연어 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어 처리란 사람이 쓰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텍스트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감정을 분석하거나 핵심 단어를 추출하거나 번역을 자동으로 하게 만드는 것도 다 자연어 처리 덕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허깅페이스라는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깅페이스는 최신 NLP 모델과 도구들을 모아놓은 곳으로 개발자들이 복잡한 모델을 손쉽게 불러쓰고 실제 서비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자연어 처리가 훨씬 더 접근하기 쉬워졌고 교육이나 연구 현장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연어 처리, NLP가 뭔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NLP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할 도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어 처리의 주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분석은 글의 감정을 분석하거나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자동으로 구분해 줍니다. 질의응답 시스템입니다. 챗봇이나 검색 엔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적절한 답을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기계 번역 기능입니다. 구글 번역기처럼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텍스트 분류입니다. 스팸 메일을 걸러내거나 리뷰를 긍정, 부정으로 분류하는 작업도 NLP가 합니다. 문서 요약 기능입니다. 긴 글을 자동으로 짧게 요약해주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을 우리가 직접 실습하려면 어떤 도구를 쓸까요? 대표적으로 허깅페이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학습된 최신 NLP 모델들을 쉽게 불러와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트랜스포머스 라이브러리는 파이썬 코드 몇 줄로 버트, GPT, T5 같은 강력한 언어 모델을 불러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우리는 허깅페이스와 트랜스포머스를 활용해서 실제 자연어 처리 모델을 실습해보고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작업을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허깅페이스라는 플랫폼이 다양한 NLP 모델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도구가 바로 트랜스포머스 패키지입니다. 트랜스포머스는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 이미 학습된 최신 NLP 모델들을 손쉽게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버트, GPT, T5 같은 모델을 직접 처음부터 학습할 필요 없이 곧바로 번역, 감정 분석, 요약 같은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스 패키지의 주요 기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버트, GPT 등 사전 학습된 모델들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 감정 분석, 요약 같은 NLP 작업을 지원해 줍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코드 몇 줄로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트랜스포머에서는 파이프라인 함수를 자주 사용합니다. 파이프라인은 말 그대로 일련의 작업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단계는 전처리, 모델 실행, 출력 처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전처리는 입력된 텍스트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두 번째 모델 실행은 변환된 데이터를 모델에 넣고 예측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출력 처리는 결과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치로 변환합니다. 우리는 텍스트만 넣어주면 파이프라인이 알아서 전처리부터 모델 실행, 결과 반환까지 다 해주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 실행할 때는 모델을 다운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모델은 한글 지원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랜스포머스 패키지를 활용하면 원래는 매우 복잡한 NLP 작업도 훨씬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스 패키지를 활용해서 실제 NLP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감정 분석입니다. 감정 분석은 문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자동으로 판단해주는 기능입니다. 파이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행에 from transformers import pipeline이라고 하는 문장은 transformers라는 라이브러리에서 파이프라인 기능을 불러옵니다. 파이프라인은 미리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손쉽게 불러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라인은 감정 분석 파이프라인 생성 부분입니다.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라는 이름의 감정 분석 모델을 불러옵니다. 이 모델은 영어 문장을 분석해서 긍정, 포지티브인지 부정, 네거티브인지를 판별합니다. 클래시파이어라는 이름의 변수에 모델이 저장됩니다. 3번 행은 입력된 문장의 감정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석해야 될 문장은 It's a beautiful day라는 영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아름다운 날이다 라는 긍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결과는 포지티브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된 결과를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출력 결과는 다음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레이블은 예측된 감정, 포지티브이면 긍정, 네거티브이면 부정을 의미합니다. 스코어는 그 판단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보여줍니다. 0.99 이상이면 거의 확실하게 긍정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행 결과를 보면 분석해야 되는 문장이 It's a beautiful day입니다. 이 문장을 넣었더니 모델이 99% 이상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문장이라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콜앱을 열어서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콜앱에서 코드 작성이 다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 레이블은 포지티브, 스코어는 0.9999 나오기 때문에 It's a beautiful day라고 하는 우리가 분석해야 될 문장은 포지티브, 긍정적이고 확률은 99% 이상이다 라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앞에서 감정 분석을 영어 문장에 적용했을 때는 잘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방식을 한국어 문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행은 트랜스포머스 라이브러리에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능을 가져옵니다. 파이프라인은 복잡한 모델을 쉽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라인은 센티멘트 애널리시스라는 이름의 감정 분석 모델을 불러옵니다. 이 모델은 텍스트가 긍정, 포지티브인지 부정, 네거티브인지를 판단해 줍니다. 클래시파이어라는 변수에 이 모델을 저장합니다. 세 번째 행은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분석합니다. 분석할 문장은 오늘 늦잠 자서 수업에 늦을 것 같아 입니다. 이 모델은 문장을 보고 긍정, 부정 감정을 예측합니다. 프린트문을 통해 분석 결과를 출력합니다. 결과는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레이블은 감정을 나타내는데 긍정이면 포지티브, 부정이면 네거티브. 스코어는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로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현되어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확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실행해 보니까 오늘 늦잠 자서 수업에 늦을 것 같아 라는 문장은 사실상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출력 결과는 모델이 75% 이상 확률로 긍정적이다라고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기본 모델은 영어 데이터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어의 문장 구조와 어휘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언어별로 특화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어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한국어 전용으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깅페이스에서는 KOBOT, KOGPT 같은 한국어 특화 모델들이 있어서 이런 모델을 활용하면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영어 전용 모델을 한국어 문장에 적용했더니 결과가 부정확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에 맞게 학습된 한국어 전용 감정 분석 모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코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행은 트랜스포머스 라이브러리에서 파이프라인 기능을 불러옵니다. 파이프라인은 미리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간단하게 불러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행은 센티먼트 애널리시스, 감정 분석 작업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합니다. 이때 모델이라고 하는 옵션이 붙는데 영어 모델이 아닌 한국어 감정 분석 전용 버트 모델을 불러옵니다. 이 모델은 한국어 문장이 긍정, 포지티브인지 부정, 네거티브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시파이어라는 변수에 모델이 저장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행은 분석할 문장, 오늘 늦잠 자서 수업에 늦을 것 같아 입니다. 모델이 이 문장의 분위기를 보고 감정을 판단합니다. 이 경우 부정적인 상황, 늦잠, 지각이므로 부정으로 예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통해 분석 결과를 출력합니다.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레이블 0은 부정, 네거티브를 뜻하고 약 72% 확신으로 부정적인 문장이라고 판별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델이 문맥을 잘 이해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모델의 레이블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레이블 0은 부정, 네거티브를 의미하고요. 레이블 1은 중립, 그리고 레이블 2는 긍정, 포지티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콜앱을 열어서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봅니다. 콜앱에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다 작성했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결과 레이블은 레벨 0이고 스코어는 0.72 값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석할 문장으로 오늘 늦잠 자서 수업에 늦을 것 같아 대신 정말 실망스러운 영화였어 라고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셀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니까 이번에도 레이블은 레벨 0이고 스코어는 0.99% 이상의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 전용 모델을 활용하면 영어 기반 모델보다 훨씬 정확하게 한국어 텍스트의 감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특성을 잘 반영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장 하나를 입력해서 감정을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확장해서 사용자가 여러 문장을 직접 입력할 수 있고 그때마다 감정을 판별해주는 감정 분석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챗봇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문장을 입력하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려드릴게요. 종료하려면 종료라고 입력하세요 라고 안내해 줍니다. 그 다음 사용자가 문장을 입력하면 챗봇이 감정 분석 모델을 불러와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별해 줍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오늘 날씨 좋다 라고 하면 챗봇은 이 문장은 긍정적입니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반대로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되네 라고 입력을 하면 챗봇은 이 문장은 부정적입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 과정을 종료라고 입력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종료를 입력하면 챗봇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전체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감정 분석 모델을 로딩을 합니다. 한국어 전용 감정 분석 모델을 불러옵니다. 챗봇을 실행합니다.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게 되겠죠. 입력 반복을 합니다. 사용자가 문장을 입력할 때마다 감정을 분석을 합니다.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메시지를 반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챗봇을 만들면 실시간으로 텍스트의 분위기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감정 분석 챗봇을 만드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행은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감정 분석 모델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 줄의 def 함수는 센티멘트 챗봇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챗봇 실행 시에 처음에 환영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while true는 무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문장을 입력하면 유저 인풋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if 조건문은 사용자가 종료라고 입력하면 챗봇은 종료 메시지를 출력하고 반복문을 끝냅니다. 클래시파이어 문장은 사용자의 문장을 모델에 전달해 감정을 분석합니다. 결과는 리스트 형태로 나오며 그 안에서 레이블을 꺼내서 센티멘트 변수에 저장합니다. 레이블이 1이면 긍정, 레이블이 0이면 부정의 결과를 출력합니다. 맨 마지막 센티멘트 챗봇은 함수 호출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종료라고 입력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문장을 분석해 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콜앱을 열어서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콜앱에서 다음과 같이 코드 작성을 다 해줬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챗봇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장을 입력하면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해 드립니다. 종료하려면 종료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챗봇의 인사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사용자 입력창에 날씨 좋다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봇이 이 문장은 긍정적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사용자 입력창에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해 라고 입력을 하니 이 문장은 부정적입니다 라고 출력을 합니다. 이번에는 커피 마시니 기분이 좋아져 라고 입력을 하니까 이 문장은 긍정적입니다 라고 출력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입력에 종료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메시지를 넣으니까 챗봇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는 문장을 출력을 해주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감정 분석이나 챗봇을 만들 때 모델을 불러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들은 사실 허깅페이스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허깅페이스는 최신 자연어 처리, 모델과 데이터셋을 모아둔 거대한 라이브러리 같은 곳입니다. 모델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huggingface.co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모델 스텝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보면 필터가 있는데 여기서 랭귀지를 코리언으로 선택하면 한국어 모델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스 항목에서 텍스트 생성, 질문 응답, 감정 분석, 문서 요약 같은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고르면 됩니다.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은 더 쉽습니다. 각 모델 페이지에 들어가면 파이썬 코드 예제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복사 붙여넣기 실행만 하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능이 기대만큼 안 나오면 그냥 다른 모델을 골라서 다시 시도해 보면 됩니다. 즉, 허깅페이스는 모델 쇼핑몰 같은 개념입니다. 필요한 모델을 검색하고 골라 쓰고 안 맞으면 다른 모델로 바꾸는 식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